안녕하세요. 엄마는 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 내 아들을 늦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편인지라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거나 집에서 술을 드셔서 잠자리에는 나와 엄마가 부축하여 눕혀드려야만 할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 어른들의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한 엄마는 이런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안의 가장으로 우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엄마에게 쓸쓸한 표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일과 술독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에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자 하나, 남자 둘이 살고 있어서 내 이상형은 당연히 엄마가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세탁기에 벗어놓은 분홍색 팬티에 특별한 기분을 느낀 후로 엄마에게 이성의 감정을 조금씩 느끼게 된 나는 엄마를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가 입고 벗어놓은 팬티에 욕구를 풀던 나는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고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에서 내가 엄마 팬티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엄마도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며 엄마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져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를 껴안고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엄마의 검게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고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엄마를 내 가슴에 꼭 안고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나와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외면하며 당신 나와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게 오신다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놀랍게도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기쁨에 넘친 나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고 엄마는 내 어깨 고개를 살포시 내려놓으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태도에서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엄마의 등과 엉덩이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내 어깨에 계속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서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엄마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엄마를 가슴에서 떼어내고 엄마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의 입술에 뜨겁게 키스하였습니다. 엄마는 내 선물을 따뜻한 포옹과 함께 다시 받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남자 여자로 포옹과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에 엄마는 머리를 다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온 치마에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스타킹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검은색 정장은 엄마의 육감적인 몸매를 탄탄히 감싸며 엄마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극장 안에서 엄마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으며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에 다른 손으로 엄마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어깨에 머리를 눕히고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볼에 홍조를 띠며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예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아버지는 일과 술 이외에는 관심이 없고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남편이잖아요.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나는 엄마를 내 품에 꼭 껴안으며 네,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며 엄마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엄마는 내 품 안에서 보들보들 떨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남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내 품에서 떨어지시더니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인 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담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의 입술에 다시 키스하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라는 엄마를 맞고 뜨겁게 키스를 했어요.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나를 밀쳐내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다시 엄마를 끌어당기며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내 말에 동의하고는 내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라고 하셨어요. 흥분을 가눌 길이 없어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몸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내 품 안에 안기더니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굳게 몸이 경직되어서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나는 부드럽게 엄마를 애무하며 엄마의 옷을 하나하나 벗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몸을 보았어요. 너무나 부드럽고 황홀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인이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몸은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심하게 절정에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엄마 사랑해요. 엄마 지금 너무너무 예뻐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쁘니? 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격렬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관계를 했는데 이렇게 큰 절정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엄마 저도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해야지.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어요. 엄마 팬티 내가 가져도 돼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팬티를 건네주면서 잘 감추어 두어야 한다. 엄마는 스타킹 차림으로 블라우스만 걸친 채 나머지 옷은 들고 내 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억나는 마지막 일은 엄마의 팬티를 베개 밑에 밀어놓은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내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자 내 방으로 왔어요. 엄마와 얘기 좀 하자.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젯밤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마 하지만 엄마는 남편이 있는 몸이고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나는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끌어당기며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엄마를 껴안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나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면서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나와 잘 어울릴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가 나를 멀리하기 위해 다른 여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엄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엄마와 비슷한 분위기의 여자와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회사 업무를 끝내고 나서 소개받은 여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나를 살피는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내가 문을 열쇠로 열기도 전에 문을 안에서 열고는 눈에 도끼가 차서 나를 노려보더니 엄마의 성화로 만난 여자가 어땠냐고 묻지도 않은 채 안방 문을 쾅 하고 닫으며 사라졌어요. 마치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라통이 터진 여자의 행동 같았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에게 역정을 내며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마음이 힘든 나를 더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주 금요일에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 있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흥분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전은 마치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인 듯 했습니다.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벌써 외출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장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엄마를 내 가슴에 끌어안았고 엄마는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엄마가 방문을 잠그고 내 가슴에 뛰어들었을 때는 나는 이미 엄마와 사랑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야, 너에게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에게 안기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오는 것을 보니 질투심에 속이 뒤집어지면서 너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나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너를 사랑한단다.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요? 나는 내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사랑은 아니란다. 너와 살을 섞은 후에야 사랑이 어떤 건지 비로소 알겠더구나. 이렇게 내 가슴에 안겨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요. 엄마는 이제 내 거고 나도 엄마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겠어요. 하루 온종일 엄마와 이렇게 껴안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고맙다. 나도 내 품에 안겨 있고 싶단다. 그리고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뜨겁게 격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엄마의 눈이 감기면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동그랗게 벌어진 입에서 짧은 앓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나보다 먼저 큰 만족감을 느낀 순간이었나 봐요.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회사 근처의 금은 방에서 엄마가 끼고 있는 결혼 반지와 똑같은 금반지를 구했고 엄마는 옷과 이부자리를 준비하였어요.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나는 엄마와 함께 교회로 나가 한적한 벤치에 앉아서 엄마에게 반지를 보여주니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부끄럽게 고개를 숙인 엄마는 손가락에 반지를 빼 지갑에 넣고는 나에게 손을 조용히 내밀었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말도 없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띈 채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조용하게 먼저 샤워하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엄마 같이 샤워해요 하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욕실에서 물을 틀고 몸을 적시니 엄마가 온몸을 수건으로 감싸고 들어와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닦아줬어요. 엄마보다 먼저 물기를 닦고 내 방에 가니 침대 위에 잠옷이 놓여 있었어요. 내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사이에 엄마가 욕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내 무릎에 앉힌 후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새 이불이 깔린 안방에 들어가 엄마의 옷고름을 풀어서 치마와 저고리를 벗기고 엄마를 침대에 눕히며 가슴에 끌어당기니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오늘은 우리 첫날 밤이에요. 당신 엄마가 아니라 당신 아내로 사랑해주세요. 엄마, 나도 엄마를 여보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는 내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작은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황홀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요. 우리는 격렬한 사랑을 2번 더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사랑을 했어요. 엄마는 내 아내가 되면서부터 행복감이 가득 찬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항상 내 손길을 기다리며 흥분해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은 엄마는 항상 나와 관계를 할 때마다 행복한 신음소리로 나의 몸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아버지가 잠드시고 난 후에 나는 엄마에게 내 방으로 잠시 오라고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내 방에 와서 여보, 저는 당신 아내고 당신이 원할 때마다 당신에게 와야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위험해요라고 주저하며 말했어요. 나는 엄마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엄마를 끌어안고 사랑을 했어요. 엄마는 볼이 발그레하게 만족한 얼굴로 내 방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절 안고 싶으면 오늘 밤처럼 저를 조용히 깨우세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평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를 원하더니 내 가슴에 안겨서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없다고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흥분과 긴장된 마음으로 며칠을 더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내 품속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단호한 뜻으로 늦둥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2달 후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아기를 가진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